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7라운드 3경기 후반전 시작합니다. 사이보로와 정관장 황진단의 4, 5곡 선수들이 입장했고요. 전반전에서는 2대1로 정관장 황진단이 승리 앞서가는 형세가 됐어요. 네, 지금 사이보로가 상당히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문유빈 선수 그리고 설현준 선수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시영 선수와 문유빈 선수의 만남인데 이 문유빈 선수가 올 시즌이 처음이 맞나 싶어요. 네, 집착하게 시즌 내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신인상 후보라는 건 인터뷰할 때만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5국 설현주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만남인데요. 그동안 상대 전적 1대1을 기록 중입니다. 사이버로의 삼진영, 설현준 선수 7승 6패를 기록 중이고 랭킹은 33위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사진영, 윤찬희 선수 랭킹은 설현준 선수보다 높고요. 네, 올 시즌 성적을 보면 좀 고생을 했죠. 박진솔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에 좀 안 풀린 윤찬희 선수입니다. 네. 자, 설현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화점을 윤찬희 선수가 들고 나온 다음에 하나 걸쳐두고 이곳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상기 3-3을 침투한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붙여가느냐 치받느냐의 선택인데 설현준 선수는 3-3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거든요. 붙여갑니다. 평소에도 뭐 3-3 연구를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윤찬희 선수도 이 진행을 택했기 때문에 아마 준비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형 정석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정말 시간을 드리는 걸로 봐서는 마가 가면 이제 정말 큰 정석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끝낼 수 있지만 네. 네.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끊는 게 이제 더 복잡한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 큰 그림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백의 선택이네요. 네, 여기서 어느 쪽을 끊느냐 네. 백의 선택이죠. 자, 선택하고 난 이후부터는 거침이 없고요. 안쪽으로 끊어갑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 가장 많이 나오는 변화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두고 젖힐 때 네. 가만히 이으면 이제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은 늘고 끊어서 쭉 버리는 그림이 나오겠고요. 이제 가장 복잡해지는 거는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제 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젖히는 수가 나오는 순간 평소에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어 있는지 공부량 싸움이 되겠죠. 그 큰 그림으로 가게 되면 4분의 1은 뭐 쉽게 채워지는 건가요? 맞아요. 네, 4분의 1은 거의 이렇게 두면 이제 호구 치고 뭐 여기 젖히고 있고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4분의 1은 그냥 채워진다고 봐야죠. 이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좀 쉬운 변화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백은 실리를, 흑은 단수치고 뭐 이런 변화, 많이 나온 변화들입니다.
흙은 하변에 미리 두어놓은 이 나를자와 더불어서 좀 중앙 바둑, 모양을 펼쳐가면서 중앙의 백도를 쫓아가는 바둑을 두겠고요. 네. 백은 우선은 먼저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을 두겠습니다. 그 윤찬희 선수에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윤찬희 선수도 상당히 실전적이면서 좀 버티는 힘이 강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굳이 이렇게 기풍을 뭐 세력을 좋아한다, 실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나누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모든 스타일의 바둑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이 선수의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점은 뒷심입니다. 잘 무너지지 않고 후반에 역전시키는 힘이 강하죠. 자, 여기까지는 많이 두어지고요. 이 장면에서 흙이 축이 유리하면 이렇게 붙이는 수도 최근에 간혹 두어지고 있고 네. 뭐 여기 두는 수, 여기 두는 수 모두 두어집니다. 아, 붙이는 수 두어가네요. 유리하다는 거죠. 네,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축으로 몰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백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하나 더 받고 상변은 백에게 처분을 맡기고 우선 이 중앙 쪽 우중앙만 놓고 보면 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형태로 또 이 돌도 거의 패석을 만들면서 뚫었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모양 바둑을 두겠다는 거죠. 백도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 석점은 요석이니까 이쪽으로 살려 나가고 네, 외길 수순입니다. 자, 화점으로 상변을 다가섭니다. 네, 뭐 빨리빨리 수가 나오죠. 네. 네. 처음 보는 이 그림을 처음 두어보는 선수들이라면 한 수 한 수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텐데 서른주 선수는 3-3 변화에 대해서는 뭐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이 수는 이제 여기 끝낸 수를 바로 보고 있죠. 사실 이렇게 빠른 착수의 속도감에서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네. 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붙이고 나면 이쪽을 바로 끊겠다라는 뜻일까요? 또는 그냥 저도 여기까지는 여기 넣는 데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 네. 다음 수순부터는 저도 이제 한 수 한 수 찾아가야 되는 입장이라 여기를 붙이면 하나는 여기 끊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끊어서 석점을 잡는 수. 네. 또 하나는 입구자를 붙이는 수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수는 끼우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거는 흑백이 별게 없을 것 같고요. 아래쪽을 붙였고요. 네. 그 수도 탄력적인 한 수죠. 여기를 늘었을 때 네. 여기서도 어렵네요. 하나는 막고 이렇게 젖혀서 행마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강하게 잇고 나서 이쪽을 붙여 나와서 또는 지금은 이 행마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몰고 나가는 행마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막으면 끊어서 이 석점과 중앙 쪽이 맞보기라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네. 윤찬희 선수도 뭐 나도 이거 연구 좀 했어 뭐 이런 느낌일까요? 지금은 설원준 선수도 선뜻 손이 나오질 않아요. 여길 붙이는 것은 그때 가서 붙입니다. 늘면 바로 이쪽 두는 수가 성립을 하거든요. 막아서 주네요. 있는 게 아니었군요. 이으면 정말 그려주신 그 변화가 나오나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서로 좀 타협입니다. 네.
늘어서 받았고요. 두 점은 두 선수- 서로 잡지도 살지도 않네요. 네, 두 선수가 뭐 이 변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잇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막히게 돼서 좀 답답하다는 뜻이었고요. 애초에 이수로도 잇게 되면 백이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여기를 늘었겠네요. 아까 네, 붙이고 잇게 되면 나가는 건 아까처럼 이쪽으로 젖히는 것이 안성맞춤인데 여기 끝낼 수는 굉장히 두텁습니다. 뭐 늘어서 둘 수도 있고 이쪽을 끊어두고 우변 쪽을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이제는 두 점을 잡았고요. 네, 끊어서 잡는 순간 중앙 쪽은 거의 두텁게 안정이 됐고 흙도 뭐 젖히고 늘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상변을 안정할 때 우변 쪽을 백이 먼저 삭감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깨를 짚는다든지. 상변은 받을 때 한 칸이군요. 젖히는 것도 있는데 젖히고 느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다가왔을 때 또 받아야 된다면 집으로 손에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굉장히 현실적인 수네요. 여기 늘면 또 받아야 되는데 또 받더라도 네. 지금은 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서 착실하게 집을 챙겨두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걸칠 겸 두 칸은 어땠을까요? 아, 여기 두 칸이요. 네. 두 칸은 모양이 조금 이렇게 두고 젖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쪽 끊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2단 젖혀서 두는 수만 나오더라도 나중에 붙이는 수 선수 힘이 좀 다릅니다. 네. 자, 우변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어깨 짚어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도 있거든요. 이제 우변 침투할 때 이렇게 두면 나중에 뭐 한 칸 뛰는 수라든지 선수를 통해서 우변에서 자리 잡을 때는 붙이는 수를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우변이. 네. 차분하게 이거는 이렇게 교환을 시켜서 사실 중앙 쪽도 우변 쪽이 흙이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좀 더 극단적인 수법입니다. 이득 취할 걸 취해 놓고 그 다음에 깬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받아주는 순간 백은 완벽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이제는 공격에 대해서 정말 단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를 꼬부리면은 중앙 쪽, 우변 쪽은 흙 쪽이 좀 더 두터워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이 수는. 그렇다고 여기를 지금 이제 젖히느냐 받느냐인데 네. 여기를 안 받고 다른 곳을 둘 수는 없습니다. 막히는 자리 또는 느는 자리가 천하를 굽어보는 명당 자리라서 지금은 기세로 젖히느냐 아니면은 우변 쪽에 좀 힘을 실어서 꼬부려서 받아주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의 의도가 빤히 느껴지기 때문에 흙도 좀 약이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그래서 젖혀서 강하게 둘 가능성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젖히느냐 느느냐 윤찬희 선수도 고민이 되나 봅니다. 지금은 젖히고 싶네요. 기세로
이렇게 두는 거는 왠지 상대의 수에 조금 순응하는 듯한 느낌. 젖히는 수는 반발해서 강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가 반상 괴물이거든요. 네. 네. 상대가 뭐 괴물이든 괴동이든 잘 바둑을 둬야죠. 고민이 깊어지네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제 3의 수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제 네. 생각에 다른 곳을 둘 만한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거든요. 젖히면은 이제 백이 나중에 뭐 이쪽에 행마를 하다가 끊는 수를 노릴까봐 그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고, 여길 두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는 한데 네. 자, 선택은 네. 2번이네요. 안정적이지만 왠지 상대의 기세에 조금 눌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강하게 젖혀갔습니다. 백도 바로 끊을 수는 없겠죠. 네, 바로 끊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고행을 자처한다고 봐야죠. 네. 저는 뭐 이런 곳 그냥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네. 흙 보고 이제 집 지을래 공격할래 좀 응수를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추후에 끊는 수를 노리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어떻게 괴물과 괴동이 닮았는지 볼까요? 자, 설현준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어딜지. 괴동의 한 수는 눈목자였고요. 쑥스러운데. 장면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활용할 것 같네요. 아마 젖혀갈 때 흙이 젖히는 수까지는 예상했을 텐데요.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설현준 선수가 이 변화에 대해서 워낙 연구가 잘 되어 있다면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아마 아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연구가 아. 되어 있던 변화. 네, 혹시 뭐 이제 젖히는 수는 잘 모르는 수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젖히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네. 네, 그런 고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준비하고 공부한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국하다 마음 바뀔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또 꼭 승률대로 30초. 승률 높은 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자신 있게 두어갈 수 있는 네. 골격의 바둑, 5, 이런 쪽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8, 자, 괴물의 아, 다음 네. 한 수 음. 받아줍니다. 자, 이 수는 의외네요. 야, 그 수는 생각을 못했는데. 받아주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여기 어디를, 이 우중앙 어딘가에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침착, 차분, 냉정 뭐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한 수이고, 설현준 선수의 좀 열정, 또 저돌적인 네. 뭐 이런 것과는 잘 안 어울리는 한 수거든요. 아니면 폭파 전문가가 되길 선택한 거 아닐까요? 아, 하나 더 받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침착합니다. 어떨까요? 흑도 우선은 중앙을 받아둬야 할까요? 뭐 네, 이렇게 받더라도 뭐 그냥 꼬부려서 받은 것보다 손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면 계속 밀어가는 것도 있을까요? 이미 한번 백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계속 쭉쭉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마지막에 짚어주신 자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밀어가는 것이요. 네. 일관성, 중앙을 키워가겠다는 뜻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있는 것도 두터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국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두 선수 모두 우변보다는 다른 곳에 지금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분명히 좋은 곳이에요. 상중앙을 좀 신경 쓰는 걸까요? 이수가 좋은 자리라는 뜻은 이제 백이 늘게 되면 뭐 그렇죠. 여기는 완벽한 모양이고 나중에 젖혀서 조금이라도 이도를 괴롭히는 수 그리고 여기를 다가와서 좌상기 한 점을 협공하는 30초. 괴롭히는 수 둘, 흙의 이제 넷, 이도를 확실히 안정시키는 수 분명히 여덟, 어, 아홉. 여러 가지 목적이 담긴 한 수입니다. 이 수도 놓이고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을 어떻게 둘지 모르기 때문에 뭐 밀어가야 될지 이어야 될지 어떻게 둘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처럼 네. 손 뺐을 경우에는 이 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중앙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경우라면 지금 둔 수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 선택에 있어서 큰 자리 다음, 급한 자리 다음 큰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앙은 아직은 급한 자리는 아닌 거군요. 중앙은 어려운 자리. 일곱, 어려운 자리요. 네. 같이 보이네요. 서로 손 빼죠. 여기 다가오는 게 이제 싫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라면 흙이 득받습니다. 흙이 더 좋은 자리를 둔 느낌이거든요. 아. 급소이자 호구 자리 급소이자 여기가 돌이 있으면 밀어갈 때도 훨씬 더 탄력을 받아요. 더 힘을 받죠. 지금 다음에 뭐 이런 곳 또는 젖히는 수 올 때 백이 또는 여기 두 점머리를 올 때 힘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기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 둘, 지금이라면 밀어가고 싶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궤동이 선택했던 자리에 흙이 되어가네요. 백이 좋은 자리는 흙이 둬도 좋은 자리군요. 좋은 자리인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오히려 두니까 떨어졌는데 여기 두는 수는 이제 좀 모양을 집으로 이제 바꾸겠다. 여기를 밀어갔으면은 계속해서 모양을 키우고 백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그리고 두터움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면 지금 둔 수는 모양을 어느 정도 이제 집으로 좀 환산시켜서 집 균형을 맞추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저공 비행으로 아래쪽을 물어보고요. 뒤쪽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선택이 어렵네요.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벌려서 둘, 백이 아주 셋, 그냥 간결하게 간명하게 다섯, 하변 쪽에서 안정이 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받아둡니다. 여기까지 벌리고 이런 식으로 받아두면 뭐 쉽게 안정이 되죠. 그리고 밀어가면 이 정도면은 가장 서로 무난한 진행이 되겠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양쪽을 선택을 하라는 뜻인데요.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다가가는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백이 벌림과 동시에 이 한 점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은 다가오면 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공격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30초. 야 강수이기도 하고 축 관계가 이거 항상 축 관계를 봐야 되는 네. 수법이거든요. 이렇게 젖히면 되젖혀서 이렇게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흙도 모양이 좋죠. 근데 이 축은 흙이 유리해요. 비껴가는군요. 네, 이 축은 흙이 유리해요. 이 다가오는 수보다는 훨씬 타이트한 수법이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 남았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 잘 캐치했고, 그럼 백은 이렇게 어떻게 두고 할까요? 글쎄요. 이거 생각보다 날카로운 일격이에요. 네. 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막아두더라도 그냥 벌린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집도 크고요. 확실하게 백집이 들어가 있죠. 집도 크고 아까 그냥 벌린 거는 언제든지 백이 아래로 붙이는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다섯, 부분적으로도 여기를 백에게 눌리게 되면은 아홉, 네, 흙이 좋지 않았어요. 자, 이 수는 상당히 날카로웠고 네. 자, 늘어서 흙에게 이 한 점을 내주더라도 젖혀 있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흙이 아래를 먼저 젖힐 수는 없는 건가요? 먼저 젖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젖히면 백은 여기를 밀어가겠다는 뜻이겠고요. 하나, 느는 거는 막아서 넷, 흙의 모양이 좀 무너졌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흙의 실리가 꽤 크게 들어가거든요. 네. 백은 이 한 점을 공격하면서 이제는 백이 두터움을 오히려 반대로 가지고 두터움을 이용해서 득을 보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고요. 30초. 하나, 여기를 가만히 늘 것인지 아니면 아래를 젖혀일 것인지는 설현준 선수의 선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위쪽을 물어보네요. 근데 그거는 끊기면 괜찮습니까? 끊을 수가 있나요? 이거 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젖혔다는 거는 여기를 받아주면 딱 젖혀 있고 이게 이제 백의 그림이죠. 네. 젖혀 있고 여기 붙여서 뭐 공격한다거나 여기 받아줄 사람은 없고 뭐 받는다면 젖혀 이어서 받던지 그런데 지금은 30초. 하나, 이거 끊었을 때 괜찮나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갔어요. 뭐 상대가 허점을 노출하고 끊어와라 하는데 기세상 끊어가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흙돌이 많아서 이 싸움은 흙이 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버린 다음에 뭐 쭉쭉 밀어서 좌변을 크게 키운다. 이런 작전도 뭐 작전일 수는 있지만 우선 여기 집 한번 세보면 셋, 뭐 바둑판에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네. 겁나는데요. 여덟, 아홉, 겁나는 작전인데요. 두 번 남았습니다. 아까 같이 선이 그어졌을 때는 그 우변에 붙이는 맛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여기는 이제는 그죠 반발하겠죠. 만약 선긋기가 좀 부담된다면 한 점을 움직여야 될까요? 30초. 움직이는 자세 자체가 셋, 여기 워낙 급소에 이제 흙이 끊어간 거라 일곱, 여덟, 아홉, 뭐 정말 그쪽 길로 가네요. 젖혀 있는다는 거는 거의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진행이 됐을 때 흙집이 거의 85집이 나거든요. 이게 다 나면 85집에 거의 95집 가까이. 너무 부담 아닙니까? 이제 격언에 뭐 먼저 50집을 지으면 필패다 이런 옛 격언이 있었지만 네. 먼저 95집 지으면은 이거 말이 다른 이야기가 다른데요. 그냥 두 배인데요. 네.
글쎄요. 지금은 뭐 이런 곳을 호구 쳐서 패를 버티기도 이것도 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패까운 쓰고 다섯. 따내고. 6, 7, 8, 9. 호구 쳤고요. 만약에 여기서 흙이 뒤로 받아주면요. 네. 이은 것과 이은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차피 나중에 젖혀 있는 수가 선수라면 베개 모양, 베개 안형도 그렇지만 흙을 압박할 때도 훨씬 낫고요. 네. 미묘한 차이지만 이건 패를 뭐 유도하는 겁니다. 패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패를 들어오면 단수는 확실한 패감이고 흙도 그런데 여기 훌륭한 패감 하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는 네. 뭐 단수 기세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뭐 백이 바깥쪽이 두터워지긴 했지만 집으로는 손해를 봤고요. 만약 백이 패를 이기려고 한다면 네, 우상을 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좀 봐야 되겠네요. 하나, 절대 패감은 하나 있는데 따낼 때 넷, 다섯, 여기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두텁고 큰 수라서 여덟, 아홉. 패를 안 하네요. 패는 어렵다고 봤군요.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모양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되는 그림은 여기는 하나 이제 늘어놓는 게 선수일 거고요. 쭉쭉 밀면 흙은 쭉쭉 다 받아주거든요. 일단 붙여서 이제 여기를 꼼짝 마라,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다 백의 영역이다. 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가가 한 95집 가까이 납니다. 여섯, 일곱. 대신 백은 나중에 있는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수로 들을 수 있고. 뭐 아까 그림 나오면 정말 형세 판단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좌변 쪽 백의 큰 모양에서 흙이 얼마나 잘 수습하고 백집을 안 내주느냐 이런 승부가 되겠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깜짝 놀랐네요. 교환을 해두고 밀어가게 된다면 흙집은 95집이 굳혀지고요. 과연 백 모양은 몇 집 만들게 될까요? 자, 상당히 큰 모양 싸움이 됐습니다. 사련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입니다.